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매장의 일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는데요. 최근 여러 가지 일들이 마무리되는 과정에 와서 특별히 정신없을 정도로 바빴는데요. 그래서 유튜브는 물론이고 여러 소상공인 단체 행동에도 적극 참여하지 못한 점 많은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바쁜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됐으니까 지금부터는 훨씬 더 자주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영상 길이가 너무 길다고 하셔서 앞으로는 주제별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실제 그 병의 치명률과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비례하는가에 대해서인데요. 일단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미국 질병관리청 CDC 사망자 통계 자료입니다. CDC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과 비슷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인데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계적이고 규모가 큰 기관의 자료이니까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이 통계가 증명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가 위험한 질병인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정말 이게 위험한 질병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었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사망자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미국 인구, 여기 포퓰레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3억 900만 명 중 사망자 옆에 데스 246만 명가량, 2011년도 인구 3억 1100만 명에 사망자 251만 명가량, 이렇게 평균적으로 인구는 200만 명가량 늘고 사망자는 5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사망자 역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그렇게 평균적인 수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인구와 사망자 수가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직전 해인 2019년도의 수치는 인구 3억 2,800만 명가량이죠. 사망자 285만 명이고요. 이제 주목해야 할 2020년도 통계인데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코로나 발생 초기에 미국과 인도 여러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여러 매스컴에서 떠들썩하고 난리였던 한 해죠. 그런데 수치는 어떤가요? 인구 3억 3천만 명에 사망자 290만 명.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증가율과 사망자 증가율이 평균치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2019년도 대비 인구는 200만 명가량 늘어났고 사망자는 5만 명가량 늘었죠. 매년 평균적인 인구 증가와 사망자 수치가 평년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고 왜 이런 통계가 가능한 걸까요? 이유인즉슨 기존 사망률 상위권이었던 암과 심혈관계 질환 등등 그 사망자 수가 대폭 줄고 코로나 사망자 수만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긴고 하면 예를 들어 암 환자가 암투병 중에 코로나에 걸려 사망하면 그 사람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로 통계에 등록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망자가 늘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사망자 통계가 코로나 이전과 차이 없는 것도 이제 이해되는 부분이죠. 이런 식이라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기 암투병 중인 이제 고령의 노인이 한방눈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 눈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맞고 들어왔는데 다음날 사망했다고 치죠. 그럼 그 노인의 사망 원인은 한방눈을 맞아서 라는 것과 어떤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요. 실제 고령의 노인이 암투병 중이더라도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몇 달 혹은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을 더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긴 하죠.
근데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안하는 것은 분명 의로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생을 감수하는 쪽이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그 희생에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보다 압도적인 다수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처럼 즉 통계에 대한 것은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직접적인 피해자들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는 반대편의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는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코로나라는 질병이 실제 그 병의 치명률과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비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를 통제하는 기간 동안 엄청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죠. 많은 소상공인들이 쓰러져 나가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과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어떤 사회적인 암울하고 침울하고 우울한 분위기 탓에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의 끈을 놓는 경우가 좀 허다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백신 강요로 인해 백신 접종자들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기도 하죠. 사망자 수가 엄청나고 문득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속담이 떠오르는데요. 귀신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실체가 애매한 귀신이라면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해 취해지는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부작용은 실체가 있는 호랑이라고 이렇게 비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체 없는 어떤 거짓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좀 벗어나서 담대하게 부딪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체 없는 귀신을 물리치는 게 실체에 있는 호랑이를 상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은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도 계속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영상을 좀 계속 좀 빠르고 좀 신속하게 좀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